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채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6월 27일 날 치러졌던 지방직, 구급 지방직 한국사 C책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해설 강의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강의 시작할 때 조금씩 버벅대는 그런 성향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게 좀 처음 뵐 때가 제일 떨리죠. 그러니까 화면이 제일 딱 열렸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다 보니까는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어쨌건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에 6월 27일 날 치러졌던 지방직 한국사 구급시험제 총평은요. 일단은 되게 좀 어렵진 않았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좀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문제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경주 역사 유적지구 물어보는 문제 있죠. 극강의 암기력을 물어봤던 그 문제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려운 건 거의 대부분 그냥 유네스코 문화유산 경주 역사 유적지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5개로 나뉘고 거기에 어느 구역을 딱 찍어내는 거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아마 이 문제 말고는 뭐 그렇게 딱히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제가 요거 찍기 전에 바로 서울시 문제를 찍었는데요. 거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문화유산이 나왔죠. 최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에서도 그 부분들이 이제 건드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서울시하고 지방직 제가 보고 또 국가직도 해설 강의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진짜 사료, 즉 역사적인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상당히 요구하지 않는가 라는 판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뭐 서울시라든지 국가직이라든지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료 연습하는데 좀 연습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사료 문제가 많이 나와버리면요.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일일이 다 읽는 와중에 키워드와 키문장 잡아내는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출문제와 또 어떤 여러분들 기본서 가진 것들이 있으시겠죠? 거기에 사료들을 통해 가지고 꼭 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시험제, 한국사 시험제들은 막 죽을 만큼 어렵다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충분히 잘 볼 수 있다는 용기 좀 가지시고요. 또 여러분들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노력해 왔는지 그걸 이제 시험에서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서울시나 국가직, 지방직하고 경찰직은 또 조금 다릅니다. 스타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직종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스타일에 맞게 준비해주는 센스도 좀 필요하겠다. 그것들은 다 기출을 통해서 파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꼭 좀 부탁드리면서 지방직 문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7일 날 지방직은 제가 C책형으로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C책형. 그래서 책형이 좀 다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문제 맞춰서 좀 수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업적입니다. 자, 인물. 자, 그럼 인물이면 이 인물에 대한 힌트가 나왔겠네요. 성은 김씨이다. 29세에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이분의 직업은 일단 승려네요. 얼마 후 중국으로 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여기 있네요. 원효대사님하고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는데 원효대사님이 중간에 이제 컴백하시고 가셨던 분. 여기서 끝났네요. 바로 김씨성을 갖고 스님이셨는데 원효대사님과 함께 도를 찾아 떠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신 거고 당나라에 원효대사님은 컴백하셔가지고 이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불교 대중화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 처음에 양주에 머무를 때 주장 유지인이 초청하여 그를 관아에 머물게 하고 성대하게 대접하였다. 얼마 후 종남산 지상사라는 절에 가서 지엄을 배웠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엄을 배웠다라는 것보다도 이게 결정타예요. 이 문제는. 원효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자, 그건 바로 이분밖에 안 됩니다. 신라시대 때 스님으로서 원효대사님과 구도의 길을 동시에 떠났다가 이분은 중국 갔다 오셨고 원효대사님 다시 돌아오셨다.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해골물 사건. 오케이? 자, 그래서 의상 스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업적. 화엄일승법궤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정리했다. 정답이죠. 정답 1번.
2번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들어와 지세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람은 누구죠? 오케이, 신라대 도선. 신문화쟁론 나오면 누굽니까? 예, 원효대사님 같이 구도 가셨던 분. 근데 돌아오셨고. 4번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들어와 왕호 천축정 나오면 누굽니까? 예, 바로 해초 스님.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니까 정답은 1번 의상 스님에 대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도선, 3번 원효대사님, 4번 해초 스님 되시니까 정답 1번이고 결정타는 여기입니다. 원효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이게 바로 사료 볼 때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포인트예요. 다 읽으시되 분명히 키워드와 키문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북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럼 힌트 한번 또 찾아볼까요? 어이구, 원성왕 나왔네요. 우리 신라 하대 때 왕이죠. 자, 우리 신라, 통일신라 때 왕입니다. 신라 하대고요. 6년 3월 북국의 사신일본에 빅문하였다. 자, 빅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갖추어 방문했다 이런 뜻이고요. 중략, 요동 땅에 일어나 고구려 북쪽 땅을 병합하고 신라와 서로 경계를 맞대었지만 교빙, 서로 교류한 일이 역사에 전하는 것이 없었다. 이때 와서 일길찬이라는 관직을 가진 백어라는 사람을 빅문하게 했다. 자, 그러면 신라가 남쪽에 있을 때 북쪽에 있었던 나라는 누가 됩니까? 예, 바로 이 나라는 발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됐죠? 자, 발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성왕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원성왕 하면 또 독서 상품가 아닙니까? 신라 하대입니다. 1번 감찰기관으로 중정대. 예, 맞습니다. 신라는 사정부. 2번 최고교육기관으로 태학감 두었다. 여러분, 이 태학감이 뭐가 명칭 바꾼 거죠? 오케이, 신문왕 때 국학이 경덕왕 때 태학감 됐다가 태학감이 다시 국학이 되는 게 해공왕 때입니다. 그러면 어디 교육기관이에요? 예, 바로 통일신라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니까 발해 북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답이 2번밖에 안 되는 거네요. 3번 중앙정치조직으로 삼성육부 두었다. 당나라 영향받았죠? 그러나 독자적군요. 4번 지방의 행정조직으로 5경 15부 62주가 있었다. 예, 발해 지방행정구역 누구 때죠? 예, 발해 가장 넓은 영토 차지했던 선왕 때입니다. 해동성국 칭호받았을 때. 그러면 1번 맞고 삼성육부도 맞고 5경 15부 62주도 맞는데요. 2번 최고교육기관 태학감은 곧 국학이 명칭한 바뀐 거고 경덕왕 때 다시 태학감이 국학된 건 신라 중대 마지막이었던 해공왕 때였다라는 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해 최고교육기관은 어디라 그러죠? 예, 주자감이라고 해야죠. 주자감. 여기서 또 슬래시 끊어줘야죠. 주자감이 발해 최고 교육기관이다 라는 암기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거.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자, 다음 왕입니다. 자, 왕이면 업적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힌트 한번 찾아볼까요? 왕은 중국의 36명의 승려를 파견해 법안종을 배우도록 했다. 뭐지? 아유, 나왔네. 재관, 의통. 여기에 누구까지 나와버리면 균역까지 딱 나와버리면 끝났네요. 아주 기본적인 어디 때? 예, 고려 광종 때 승려분들입니다. 누구 때요? 고려 광종 때. 이거는 요번에 서울시도 나왔고요. 왕소다 이름이. 그런 힌트로 나왔고 여기는 재관하고 의통으로 줬네요. 재관, 의통, 균여 나오면 누구라고요? 고려 광종이에요. 자, 1번 승과제도 그렇죠. 광종 때 하면 또 과거제니까. 예. 노비안건법하고 과거제 아닙니까? 2번 요새가 세운 백령사원했다. 무신집권기고요. 자, 왕으로 굳이 연결하면 무신집권기 때 고종 때입니다. 고려 고종 때. 고려 고종 때. 틀렸죠? 3번 의천이 국청사 창건하는 거 후원했다. 여러분, 의천 스님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가 고려 숙종 때예요. 누구 때? 고려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그래서 국청사라는 자리 완료된 건 숙종 때. 4번 거란과의 전쟁을 물리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판 시작했다. 자, 바로 우리 고려 현종 때가 되겠죠. 자, 읽으면서 어느 왕인지 나와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제대로 돼 있다는 것이고, 이런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선택지가 어느 왕인지가 안 나오면요, 꼭 해당 부분 가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정치사 이야기, 정치사하고 특히 광종 같은 경우는 균여라는 분하고 이런 분들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문화사하고 엮어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 주제로서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정답 광종의 업적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번이에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아이고, 뭐 인물 문제 엄청 나오네요. 자, 그 힌트 또 찾아볼까요? 그는 송악산 아래 자하동의 학당을 마련해. 학당. 요즘 말하면 학교겠죠. 낙성, 대중성명, 경업, 조도, 솔성, 진덕, 대화, 대빙 등이 아이고야. 끝났네. 구제. 9개 강좌로 나누고 각각 전문 강좌를 개설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과거부라는 자제들은 반드시 그의 학도로 입학하여 공부하는 게 상례로 되었다. 자, 구제 전문 강좌에 학도까지 나왔으면은 여러분 바로 구제 학당을 얘기합니다. 자, 구제 학당 바로 누굽니까? 문헌공도라는 명칭이죠. 바로 고려시대 때 중기 때 최충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글을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제 학당은 과거 시험 준비 기간이고 거기서 가르쳤던 게 구제 9개 강좌 국영과 3, 4입니다. 왜? 과거 시험 과목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하면 사교육이죠. 2번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해 삼국사에게 편찬한 사람 누굽니까? 오케이. 거의 최충과 쌍두마차했던 문법이죠. 김부식. 3번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시무 28조 개혁을 올린 거는 우리 성종 때 최승로. 4번 소학과 주자간에 중시하고 권문세족과 불교패단을 비판했다. 여러분 요거 강조한 세력과 함께 권문세족과 불교의 패단을 비판했다. 우리 정도전의 불시잡변 유명하죠. 고려 후기 때 신진사대부 얘기네요. 읽으면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결정적인 포인트. 9개 강좌의 전문 강좌, 9개 전문 강좌, 그리고 그의 학도, 문헌공도, 구제학당입니다. 됐습니까? 바로 최충을 잡아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국영과 3, 4 중심으로 교육했다. 자, 바꿔 얘기하면 1번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 시험 준비하던 데였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도 누구인지 인물 우리가 함께 잡아보았고 4번은 인물이 아니라 세력이었죠. 그 세력 중에서도 대표인물 정도전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출제 주제일 수 있어요. 얘도. 됐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5번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거. 자, 이 문제는 여기에요. 이 박병선 박사님 있잖아요. 이분 유명한 게 직지심체요조라고요. 의궤 있죠, 의궤. 프랑스에 있는 우리 의궤. 외규장각 도서 약탈 있잖아요. 외규장각 도서 약탈. 요거 이제 찾아내셔가지고 우리 문화재 이제 반환하는데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타직종 기출에도 꼭 나온 적이 있었고. 이곳 도서관에서 프랑스 파리입니다. 조선시대 도서가 보관돼 있음을 발견하고 목록을 정리해 그 존재를 알렸다. 그 1990년대 초 한국 정부가 반환을 공식 요청하게 이르렀고 그 결과 2011년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 방식으로 반환되었다. 바로 박병선 박사님의 직지심체요조라는 얘 얘기하는 거예요. 외규장각 도서 의궤. 그러면 다음 설명 관련된 사건. 여러분 요거는 사건과 관계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선 박사님하고 관련되는 사건 관계되는 건 얘가 돼야죠. 뭐요? 병인양요가 딱 연결이 돼야죠. 병인양요 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 쳐들어왔던 거. 자, 1번 죄송합니다. 어지연이 광송부에서 결상전했다. 제너럴 쇼머너 사건 빌미로 했다. 자, 바로 1871년도 신미양요죠. 미국이 강화도 쳐들어온 거. 3번 프랑스가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 약탈했다. 정답이죠. 이분 관계된 요거 두 개인데 사건하고 엮을 수 있는 건 얘가 되겠다. 그럼 병인양요밖에 없다. 라는 거. 4번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국가와 외교관계 맺은 건 누구랑 한 거죠? 그렇죠. 조미 수호통상조약 이렇게 나와야죠. 됐습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5번까지 문제 푸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아깝습니다. 막히면. 그러니까 막힘없이 풀 수 있게 딱딱 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박병선 박사님이 결정적 힌트고요. 여러분 요분 이야기는요. 우리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공부가 될 수 있게. 머리가 너무 책 보는 게 깨질 것 같을 때 다른 방법으로 공부할 때 한국사 공부는 제일 좋은 게 역사 스페셜이에요. 아시겠죠? 꼭 추천하겠습니다.
예. 자, 6번 갑니다.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아, 올해 요거 참 많이 나오네. 경찰에서도 나오던데. 2번 연속 나왔거든요, 경찰도. 자, 1894년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전주화약 이후 조선정부는 청일군대 철수를 요청했다. 예, 전주화약 직전에 요청했다가 전주점령, 전주화약 사이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조선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아이고, 삼정이정청은 언제예요? 임술농민봉기라 그래야죠. 여러분, 임술농민봉기 1862년이거든요. 철종 때. 이거 1894년이죠. 시기가 안 맞잖아요. 이거 아니죠. 조선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응해서 농민들이 요구를 좀 실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려면 교정청이라는 게 나와야지. 교정청. 틀렸어요. 2번이에요. 3번. 청일전쟁 발발 직후에도 전라도 지역 중심으로 집강서 운영되었다. 예, 전라도에 나주 빼고 53개 군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적 행정기구. 4번.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농민군 연합했다. 바로 2차 봉기. 남접과 북접의 연합을 상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삼정이정청 틀린 거예요. 딱 하나 틀린 겁니다. 단어 하나. 정확하게. 그래서 한국사 잘하려면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바로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한국사 잘하고 싶으신 분들 각 주제마다 정확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공부해 주시라. 이게 진리예요. 공무원 한국사 고득점은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상당히 어때요? 꼼꼼하게 항상 공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정이정청이란 말도 안 되는 동학농민운동과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세다. 그죠? 동학농민운동 삼정이정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1920년대 삼미정식 계획. 이번에 지방직하고 서울시하고 뭐 있나 봐요. 이것도 우리 이번에 지방직에 있던데. 1920년대입니다. 옳은 거예요. 춘궁태치 자력갱생 내세웠다. 여러분, 요 단어 딱 보이죠? 그러면 1932년도 농촌진흥운동이에요. 32년에서 34년까지 틀렸네요. 쌀 작곡에 대한 배급과 공출. 여러분, 이거 언제예요? 국가 총동원령 이후가 되니까 20년대가 아니라 30년대 후반 이후라 그래야죠. 틀렸죠. 30년대 후반에 40년 넘어갈 때 3번 소작 조정령. 얘도 1932년이거든요. 그럼 전혀 삼미정식 계획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다 틀렸어요. 다음 4번이죠. 일본의 공업화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걸로 해결하고자 실시했다. 그래서 삼미정식 계획의 실시 목적을 고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 7번 문제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시 농촌진흥운동 연도 써드려야 되겠네. 32년에서 40년까지. 배급과 공출제도 40년대 한참 전쟁 치를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작 조정령은 32년. 소작쟁이 무마하기 위한 일본 애들 작업이에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론은 삼미정식 계획은 답이 4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딱히 막히는 문제 없죠. 자, 8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법이 공포된 이후 나타난 일제의 지배 정책. 자, 다음 법이 뭔지 한번 확인하고 일제 지배 정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어이구. 정부는 전시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자, 징용 나왔습니다. 자, 총동원 업무에 종사한다. 뭐예요? 국가 총동원령, 전시 총동원령, 국가 총동원 법령, 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바로 1938년도의 사실이 되겠고 바로 일본 총독 중에 미나미 통치기가 되겠죠. 자, 38년 이후에요. 이후 나타난 일제지배 정책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100% 이 문제는 일제시대 다른 시기를 잡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왜? 일제시대는 시기 판단이거든요. 무조건. 1번 마을의 애국반 서로서로 감시하겠다. 예, 맞습니다. 창씨의 외에 39년도 법 만들고 40년부터 시행. 그 다음에 여자들 몸빼 입게 했다. 여성분들. 왜? 일 빨리빨리 하라고. 답은 4번이에요. 토지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권 조사했다. 자, 일명 뭡니까 이거? 예, 바로 토지 조사 사업 아닙니까 이게? 토지 조사 사업 1912년도에서 18년까지니까 10년대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 30년대 후반 이후인데 10년대는 시기가 안 맞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몇 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예,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애국반, 창씨개명, 몸빼, 뭔지 몰라도 돼요. 딱 단어 보자마자 아, 국가총동원령 이후 이렇게 딱 잡으실 수 있으면 되겠고, 결국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시험자가 나와도 일제시대는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10년대 일인지 1920년대 일인지 1930년대 이후의 일인지 이거 구분하는 걸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잊지 마시고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8번까지 했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 9번이 제일 어려워요, 이번에 이거. 이 9번이 제일 괴롭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거.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 자, 우리 천년고도 경주가 되겠죠.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로 세분된다. 몇 개로 구성이 돼 있다? 5군데예요. 5군데. 자, 5군데입니다. 5군데. 이 중에 남산지구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는 가로가 있다. 이건 진짜 극강 암기력이고요. 정말로 디테일한 암기력을 요구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계림, 나정, 포석정, 분황사, 첨성대, 베리석불 입상 나왔는데요. 이거 그냥 암기력이에요. 나정, 포석정, 베리석불 이상, 니은, 디귿, 비읍이 우리한테 정답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림하고 첨성대는 어디냐면요. 자, 이 계림하고 첨성대는 어디 지역이냐면 얘네들이 이제 월성지구예요. 월성은 신라 궁궐을 의미하는 겁니다. 월성지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분황사 있죠. 분황사가 황룡사터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분황사는 황룡사지구 이렇게 얘기해요. 황룡사지구. 자, 그래서 기역하고 리을하고 미음은 어디 지구가 아니다? 예, 바로 남산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 있는 산이 바로 남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남선에 있지 않는 거 바로 기역, 리을, 미음입니다. 그럼 남선에 있는 건 여기서 니은과 디귿과 비읍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암기력 테스트 문제였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뭐 방법 없어요.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같은 어떤 이 지역까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중요하게 다루실 거는 좀 다루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 문제가 아마 이번에 지방직에서 가장 어렵지 않을까, 어려운 것보단 가장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9번의 정답 니은, 디귿, 비읍 답 몇 번 되겠다?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암기력 테스트 문제가 나왔고요. 자, 암기력 테스트 문제가 나오면서 제가 요즘 갈게요. 예, 자꾸. 됐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이고,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보시면 가다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가다 전시과 볼게요. 전시과는 어느 나라 토지도입니까? 예. 고려시대 토지도가 된다는 거 일단 고려시대 토지가 되겠고 이 전시과가 어떻게 가죠? 시정, 개정, 경정 이렇게 가죠. 자, 볼게요. 지금 1과가 110결이고 여기는 100결이고 여기는 100결이죠. 자, 구분하는 방법. 여기는 지금 18과까지 전지시 다 있지. 근데 여기는 여기 이만큼이 없고 여기는 지금 이만큼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가면서 이 지급량이 떨어졌다라고 얘기 나오면 그냥 순서대로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가가 무슨 전시과가 되고 시정전시과, 나가 개정전시과, 다가 경정전시과라는 걸 여러분들이 본 다음에 이 전시과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시정, 개정, 경정의 포인트를 체크할 수 있는지입니다. 자, 바로 인품이 고려됐다가 인품 삭제하고 전현직 다 줬다가 여기서 현직만 줬고 한해과 폐지했다가 경정전시과의 핵심이거든요. 자, 선택점 가볼게요. 기억. 시정전시과는 관품과 함께 인품, 인간성도 고려되었다. 예,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한해과가 소멸된 거는 바로 다입니다. 다, 경정전시과. 자,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승인과 지리협에게 별사전 지급되었다. 별사전 지급된 거 경정전시과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다. 경기 8년 안에 지급됐다. 여러분, 경기 8년 안에 지급된 거는 고려 후기 때 나오는 녹과전이라는 토지제도예요. 녹과전. 됐습니까? 그래서 전시과는요, 원칙상 고려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한해서 지급됐다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시과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 스타일이에요. 표 나왔다 해서 쫄지 마시고요. 이것도 어느 책이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이건 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택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품이 고려됐는지, 전현직 다 줬는지, 한해과가 소멸되고 별사전이 지급됐는지, 이런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에서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성격의 기본적인 전시과 문제였다라는 것을 10번에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자, 11번 갑니다. 기역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역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자, 8조 범금. 법금이라고 하죠. 어디입니까? 고조선 끝났습니다. 첫째 줄에서 끝났어요. 아, 너무나 흔한 자료. 옥조와 동해정복한 나라 어디예요? 고구려. 조경과 책화. 동해 바로바로 나와야죠. 별도행령 4.7도 어디입니까? 부여. 아, 너무 쉬운 문제. 정답은 4번. 중국의 한가 대립할 정도로 성장했다. 고조선 중에서도 위만조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쉬운 문제.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4번 되겠고요.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고구려에서 일어난 사건은 시기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거.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섞이지 않았죠. 그러면 기본적인 왕 순서 아는지 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불교 수용하고 율령반포한 고구려왕 누구죠? 4세기 소스리왕이에요. 자, 고국 원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4세기 고국 원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고구려 역사에서 고국 원왕하고 소스리왕이 있을 때 누가 먼저입니까? 이분 때 위기를 여기서 극복했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니은이 먼저고 그 다음 기역이에요. 고구려 기본 왕 순서예요. 디귿. 을파소를 제상으로 등용해서 진대법 실시한 왕은 예, 바로 2세기 고국 천왕입니다. 자, 그럼 알고 디귿이 제일 앞에 가겠네요. 리을. 이거 리을도 이번에 우리 서울시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백제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계로왕 죽였다. 자, 5세기 누구? 예, 바로 장수왕 얘기입니다. 끝났네요, 배치. 자, 그러면 리을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겠네요. 디니, 기리 순서가 되니까 정답은 얘밖에 안 되겠다. 이 문제가 쉬운 거는 고구려라는 나라만 물었고요. 그리고 고구려 왕의 기본적인 순서 알고 있으면 그 왕의 업적 파악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백제하고 신라가 섞였으면 연도까지 같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고구려였기 때문에, 고구려만 물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기본 왕 순서 꼭 알아야죠. 이 정도는 알아야죠. 자,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스리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 3번 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갑니다. 13번. 자,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정보 볼까요? 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치고 마리간에서 왕으로. 자, 나라 이름 신라하고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꿨다. 대외적으로 우상국 이사부 시켜서. 저 누굽니까? 예, 6세기 신라 지증왕이네요. 딱 보면 나와야죠. 그 다음 한강역 빼앗고 고령지역 대가야 정복했다. 아이고, 한강역 확보했고 대가야 정복했다. 함경도까지 진출했다. 황초령비, 마원령비, 대가야 정복. 자, 누구예요 다? 예, 6세기 진흥왕입니다. 아, 끝났네요 이거는. 왕 두 개 딱 쓰자마자 가나 사회 시기 있었던 사실은 누구? 버풍왕 들어와야죠. 버풍왕. 버풍왕 혹시 고르면 되겠네요. 자, 1번에 백제 동성왕이랑 혼인동맹 맺었다. 493년이고요. 당시 신라는 소지마리간 때입니다. 자, 답이 될 수 없네요. 5세기니까. 2번 김씨 왕위 계승권은 4세기 누구 때죠? 오케이.
뇌물마리간 때 되겠습니다. 읽으면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공부 제대로 된 겁니다. 3번 진골귀족 세력의 반발로 노국부활한 건 신라 중대 때 경덕왕 때. 4번 병부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 제정하고 골품제 정비했다. 예. 4번이 법흥왕 업적이다. 정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직 문제 요번에 괜찮은 건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한국사의 기본적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 라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정답 4번 주시고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 1970년대 시행된 정책이 아닌 거 그거 다 바로 1번이에요. 금융실명제 93년이거든요. 누구 정부 때? 예, 김영삼 정부 때. 이것도 그냥 딱 보자마자. 자 회의카 하나 써보려고 하는 게 통일벼거든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새마을운동 1970년입니다. 됐죠? 70년 이후. 통일벼의 전국적 보급 나왔는데 여러분 통일벼라는 게 식량 늘리려고 70년에 이제 개발해가지고요. 70년에 이제 수학에 성공을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보급됐겠죠. 70년대 맞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 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경제개발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일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틀렸다라는 거 아닌 거니까 1번 답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간단한데 공부는 좀 해야 돼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15번 문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배경이에요. 원인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뭔지를 이 사료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예요. 향회, 지방 양반들의 회의라는 것이 한마을 3인의 공론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마을의 양반 계층의 공돈이 아니고 자 나왔습니다. 향회가 수령의 손안에 놀아나는 좌수별감들이 통문을 돌려 불러 모은 것에 불과하다. 향회의 권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향회의 파워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의 배경은 무엇인가? 나왔네요. 이것의 배경은 얘죠. 이거죠. 조선 후기 구향, 원래 지방 양반 세력과 신향 세력의 대립입니다. 바로 향전의 결과 향회의 파워가 떨어지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예, 바로 수령의 파워가 상당히 수령을 비롯한 관권, 국가 권력의 파워가 상당히 세지고 이 관건과 결탁한 게 바로 누가 되겠다? 신향 세력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사회사의 너무나 중요한 주제 바로 향전의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현상, 향회의 파워가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배경은 향전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1번 사족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지방 양반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향전에 졌거든. 예. 수령과 향리 영향력이 약해졌다. 아니죠. 수령과 향리 즉 국가관리 특히 수령의 파워는 세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배경을 옳지 않은 거 수령의 파워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향전의 승리로. 향전이 신양 새로운 양반층이 이길 수 있었던 건 수령이 밀어줘서 그래요. 수령의 파워가 약할 수 없어요. 절대. 틀렸어요. 3번 향해는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했다. 향해 파워 약화. 양반 사족과 분홍층이 향촌의 주도권 다툼 벌였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여기다 썼던 향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에서의 전쟁 같은 주도권 다툼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떨어졌다라는 거. 조선 후기 사회사에서 향전의 중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향전에 대한 언급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니까 배경으로 옳지 않은 거니까 이때 당시 상황을 다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수령의 파워가 세지고 있었다는 거, 영정조대를 거치면서 수령 파워 상당히 세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령이 향약을 주관한다. 향교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지방에서 수령의 파워는 상당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강조드릴게요. 자, 16번 문제 갑니다. 8.15 광복 직후예요. 자, 8.15 광복 직후면은 1945년도 우리가 8월 10일에 광복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옳은 거예요. 1번 여운형이 조선 건국 동맹 직전하고 광복 직후가 아니라 직전이에요. 1944년. 이게 이제 광복 직후 뭐로 갑니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틀렸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삼균주의,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 발표했다. 1941년입니다. 틀렸네요. 조선어학회 언제 존재했습니까? 예, 1932년에서 31년에서 42년까지 존재했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없어졌습니다. 광복에 없었잖아요, 이 단체 자체. 답은 5번이죠. 광복 직후면 45년 8월 15일이죠.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가 45년도 12월 달이니까 오케이. 직후에 해당되는 건 얘밖에 없네요. 연도 배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16번 문제. 이런 거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이니까 이런 것들 명확하게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이번에 요것도 김효원하고 심춘겸 요 얘기도 서울시 문제에도 있었던데, 근데 확실하게 지방직이 쉬워요. 다음 사건으로 인해 인하여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심춘겸 장원급제했다. 심의겸 동생이에요. 이조전랑으로 청구하려고 했다. 이때 이조전랑 김효원이 외청은 쓸 수 없다 막으니 심의겸이 이 두 사람 대립이죠. 뭡니까? 바로 을해 분당이라 그러죠. 을해년의 분당. 자, 바로 을해 분당, 조선 선조 때 동서 분당입니다. 동인과 서인으로의 분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 나왔잖아요. 그냥 답 1번. 됐습니까? 김효원 쪽이 동인, 심의겸 쪽이 서인이 되겠습니다. 이때 김효원 편을 드는 사람들 동인, 의겸이 사사로운 혐의로 좋은 선비를 배척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고 했다. 예, 뒤면 신경 쓸 필요도 없겠네요. 심춘겸, 김효원, 그의 형 심의겸, 심춘겸의 형 심의겸입니다. 요 두 사람의 대립은 우리 조선 역사에서는 동서 분당밖에 안 된다. 답 1번이잖아요. 남인하고 북인이 분화되는 건 동인이 남인하고 북인으로 분화되는 거죠. 뭐 때문에 분화된다 그러죠? 예, 정여림 모반 사건하고 연결되는 정철의 건조이 사건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정철이 포함된 정철에 대한 처벌 강도를 세게 하자가 북인, 온건이 남인입니다. 남인의 대표인물 유성룡, 북인의 대표인물 이산해. 3번,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된 건 언제라 그러죠? 오케이, 언제라 그럽니까?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된 건 경신왕국이라 그러죠. 글씨가 경신왕국으로 남인에 대한 처벌 차이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된다. 4번, 서인과 남인의 예속 논쟁은 어떻습니까? 예, 바로 조선 현종 때 있었던 상복 얼마나 입어야 되는지 다툼이지만 실상은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답은 1번밖에 안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조 때 을해 분당, 동인과 서인으로의 분당은 곧 붕당 정치의 시작이다. 결정적 힌트, 김효원과 심의겸 되겠습니다. 됐죠? 자, 18번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밑줄 친청회. 요것도 이번에 지방직 서울시하고 똑같이 나죠. 임원이 나서 끝났어요. 임원익 청 나오잖아요. 그럼 임원익이면 광해군 때고요, 일단. 그리고 이 사람 대동법 시행을 요구한 사람이에요. 그럼 대동법 시행하려고 조선에서 만든 건 바로 얘밖에 없습니다. 선해청이라는 거. 그럼 그대로 답은 무슨 청이 된다? 자,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선해청. 끝났어요. 어영청은 뭐죠? 예, 오군영 중에 하나죠. 인조 때 만들어진 거. 상평청은 세조 때예요. 세조 때. 진휴, 요즘 말로 하면 복지정책하기 위해서. 균역청은 균역법 하려고 만든 거겠죠. 영조 때. 예. 다시 어영청은 인조 때 오군영 중에 하나. 상평청은 세조 때 진휴를 위해서. 균역청은 영조 때 균역법입니다. 임원익 나오면 광해군 때 대동법 실시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청일 수밖에 없다. 예, 대동법 주무관청, 선해청 이야기 잡을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 되겠습니다. 뭔가 글씨는 되게 많은데요. 첫째 줄 임원익에서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서울시도 똑같이 풀고요. 지방직도 똑같고요. 타직동 문제 다 똑같아요. 임원익 나오면 광해군 때 대동법입니다. 박나배 폐단 해결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쌀로 박나배인에게 주어 필요할 때 사들이도록 한다. 공인 등용시키겠다는 얘기 나오니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나배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관사함께로서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대동법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선해청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길지만 정말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되겠습니다. 이것이 키워드 학습의 위력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18번의 정답 선해청 되겠고요. 19번 갑니다. 19번.
다음은 조선후기 집필된 역사서 일부이다.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문제도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분들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이 책도 되게 유명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책인지 알면 답을 참 쉽게 찾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이 내용이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는 걸 잡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바로 이계의 제자로서 삼한 정통론의 역사 체계를 서술했다라는 얘기죠.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했고 뒤에 고구려와 백제 통합했으며 통일했고 또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편찬한 것이 모두 신라의 남은 문적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씨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힌트를 잡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이 내용 자체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다? 오케이,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 나온 거다라는 걸 연습을 해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18번처럼 키워드 잡아서 이름 딱 보고 푸는 게 아니고 이게 동사 강목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신치호님의 저술이나 박은식님의 저술 갖고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 연습할 때 이런 역사서에 있는 내용들 잡아놓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아야 아프니까. 1번 갑니다.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내세워서 정통론을 세워서 이를 체계화했다. 예, 안정복의 삼한 정통론. 예, 답 1번이에요. 2번 단군부여 고구려 흐름의 중점을 둬 만주수국을 희부고 희망하였다. 이게 바로 이종휘라는 사람의 동사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선후기 역사책 알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 이거 되게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꼭 정확하고 꼼꼼하게 사료까지. 3번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망라한 기전체 사서로서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 여러분 요 이야기 나오잖아요. 중국 및 일본의 자료 망라 나왔죠. 그러면 한치윤의 해동역사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동역사. 자, 그 다음에 4번 여러 영역을 항목별로 나누는 백과사전적 서술로 문화인식의 폭을 확대했다. 여러분 백과사전적 서술로 문화인식의 폭을 확대했다라는 얘기 나오려면 백과사전의 어떤 선구였던 이수강의 지봉주설 같은 책이 나와야 돼요. 이건 역사책은 아니죠. 되겠습니까? 그 정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됐지요? 백과사전식 서술이 아니에요. 역사책이기 때문에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요 백과사전식으로 문화인식의 폭을 확대했다 얘기 나오면 이수강의 지봉주설책 나왔을 때 특징으로 잘 나오니까 그거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19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안정복 동사 강목 꼭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 잘 봐두는 게 여러분들 고득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정답 1번 삼한정통론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지방직 문제.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입니다. 자, 단체. 우리 보통 단체면 활동이거든요. 자, 근데 또 사료가 떴네요. 아이고, 정말 유명한 사료네. 이 사료도 여러분들 무릇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근현대사 애국계몽운동 공부하신 분들 이거 대한자강의 사료라는 거 너무나 대표적인 사료라는 거 딱 보고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자강에 1906년에 있었던 단체죠.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하다가 해체됐던 단체. 그래서 교육, 산업, 국부, 교육과 산업이 곧 자강의 방도이다. 여기서 결론 문장 바로 애국계몽단체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 대한자강회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자료도 되게 유명한 사료예요. 눈썰 믿게 봐뒀으면 금방 찾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옳은 겁니다. 만민공동회 개최해서 러시아 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 단체 어디입니까? 독립협회입니다. 탁 튀어나와야죠. 이게 튀어나와야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안 나오면 다시 가셔야 돼요. 틀렸고. 2번 고종강제퇴위 반대운동 전개에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되어요. 정답. 3번 방직 고무 메리아스 공장을 육성해 경제자립을 이루자. 여러분 방직 고무 메리아스 공장을 육성해서 경제자립 이루자라는 건 1920년대 나와야 돼요.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 계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갈게요. 저는 평양의 메리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이나 경성방직에서 만든 물건을 사쓰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실력 양성운동 세력이 이제 대응했던 물산 장려운동 때 분위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전혀 시기가 맞지 않아요. 지금 이 내용은 물산장려 아닙니다. 여기서 만든 국산품을 쓰자라고 나와야 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기만 보세요. 틀렸습니다. 4번 일본의 황무지 기관에 대한 대중적 반대 운동을 일으키기를 철회시키는 성황은 어디 나와야 돼? 1904년 보안회 딱 나와야죠. 보안회. 답은 그래서 2번이 대한제강의 활동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공장을 키우자는 얘기는 여기서 한 거고요. 여기서 만든 물품을 쓰자라는 게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구분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번 6월 27일 날 치러진 지방직 9급 C책형으로 여러분들과 해설 강의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문제 별로 없고요. 제가 두 문제 정도 말씀드렸죠. 바로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예, 우리 9번에 경주 남산지구 문화유산 암기력, 그 다음에 19번에 안정복 동사강복 알고 있는지, 요 정도 두 문제가 좀 분수령이다. 그래서 지방직에서 조금 이제 합격 가능한 한국사 점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85, 90점 정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뭐 그건 이제 결과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추정은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올해 이제 공무원 해설 강의 경찰 3차를 남겨놓고 이제 다 한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제가 너무나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입니다. 기출문제를 소중하게 다루시라는 거. 내가 기출예전 책을 제가 강의하게 되면서 이런 기회가 생긴 게 상당히 저한테는 행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기출문제를 강조 드리되 특히 기본에 충실하라는 얘기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막 뭔가 더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기본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걸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여러분들 지방직 해설 강의 또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 9월 달에 있을 경찰 3차 시험에서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3차는 제가 또 메가 CST에서 또 촬영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공무원 해설 강의는 이게 끝이겠네요, 올해는. 예. 하여튼 우리 PD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경찰 3차는 제가 또 따로 경찰 공무원학원 우리 메가 CST에서 또 제공을 해가지고 여기서 탑재가 될 거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시고 기출문제 소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9급 공무원 7부터 마찬가지고요. 한국사 정복할 수 있으니까 강한 자신감으로 꾸준하게 반복 또 반복하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꼭 고득점에서 이 강의 보신 모든 분들 빨리 합격할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경찰 3차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